잉여가치 생산액을 총 투하 자본으로 나눈 것을 붙여 판매한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보인 표 3-2-4는 그대로 타당하다. 그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금 40을 주고 사왔다 이런 이야기야. 40을 주고 사왔을 때 이것이 뭐 가치대로 사왔든지 생산 가격대로 사왔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 40을 주고 기계 원료를 사오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60원을 줬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라고요. B산업에서 컴퓨터 산업에서 기계 원료를 50원 주고 사오고 노동자의 임금을 50원 주고 노동자를 고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에서도 기계 원료를 60원 주고 사오고 노동자를 40원 주고 고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야. 이거는 그 수가 사람 수가 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율로 하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생산 과정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생산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각 산업에서 노동자를 착취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착취를 해가지고 결국 A에서는 60억 저걸 넣고 B에서는 50억 저걸 넣고 C에서는 40억 잉여가치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얻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균 이윤율이 형성되느냐 말이야.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윤율이 달라지면 자본이 이윤율이 높은 데로 가고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동하는 그걸 다 생략을 해버리면 결국은 남는 것은 사회의 평균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잉여가치를 다 더해가지고 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총투하자본하고를 총투자자본 분의 총잉여가치에 뿌리면 평균 이윤율 50원이 되니까 50이 되니까 결국 A, B, C의 자본가들은 자기가 얻었던 잉여가치가 얻었던 걸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 이윤율에 따라서 이 잉여가치 대신 평균 이윤을 얻음으로써 상품들을 사고 팔고 한다 이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야. 그게 이제 저거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읽은 이야기는 이가 이윤율이라 할 때 이봐 이윤율이라 할 때 이제 지금 이제 3편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인데 이게 C 플러스 V 플러스 S라 이 말이야. 이게 총 잉여가치고 이게 기계와 원료를 구매하는데 투자한 돈이고 이건 노동자를 고용한 돈 아니야. 이거를 말이야. 전부 V로 나눠봐라고. 이런 V를 S로 이래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이래 된다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나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잉여가치율 아니야. 잉여가치율은 모든 산업에 같다고 우리가 가정했잖아. 100%든지 이게 잉여가치율이야. 잉여가치율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잉여가치율이라 하는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한다 하면 이거 그지? 이거 V잖아. 임금분의 잉여가치 이 비율이 모든 산업에서 우리가 동일하다고 이제 가정한다고. 왜냐하니까 노동자가 자기가 너무 더 착취당한다 생각하면 다른 데로 옮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버린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같다고 치자고요. 같다고 쳐버리면 이윤율이 각 산업마다 이윤율이 같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또 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비율이 기계 원료의 비율이 훨씬 클 거 아니냐고. 그지? 훨씬 크다고요. 그리고 섬유 산업에서는 이 V 비율이 훨씬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같아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막스는 이 평균 이윤율이 형성이 안 된다고 자꾸 아까 이야기했잖아. 본 거야. 이봐.
이것이 같다고 해버리면 이것이 같아야지 이윤율이 각 산업분마다 이윤율이 같아지는데 이게 같아질 수가 없잖아 도대체가. 자동차 산업하고 말이야 섬유 산업하고 기계하고 노동자의 비율이 같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 때문에 이것이 달라지면 이것이 같아지려고 하면 또 각 산업분마다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까 나번에 있는 이야기가 이 두 개가 이 잉여가치율하고 자본의 가치 구성하고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이윤율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고, 그지? 그래서 잉여가치율하고 자본을 구성하고가 끊임없이 변동하면서 이윤율은 각 산업부문 이윤율은 제갈 길을 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평균 이윤율 개념에 너무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것은 만약 평균 이윤이 형성이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상품은 생산 가격대로 팔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야. 그리고 평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 이윤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오케이?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봐. 가만있어 봐. 몇 시야?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형 논쟁이라 해가지고 오래 있었는데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자꾸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막스가 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잠깐 평균 이윤이라 하는 것이 자본의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평균 이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균 이윤이라 하는 것이 노동자를 착취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한 5분만 쉬다가 모순을 만들어낼 때 자본주의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공황이 지금과 같은 위기가 일어나고 공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J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J 인터내셔널이 주로 이제 독일의 삼인주의자들이 쭉 했는 건데 이렇게 뿌리면 말이야 어떤 전략이 나오냐 하면 가만히 있자 이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면 가만히 있으면 이윤율이 제로가 되어버리면 이놈이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겠느냐고. 그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본주의 자동분계설을 주장을 했다니까. 자본주의가 자동분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망하도록 대기만 하자. 대기만 해가지고 되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기하고 뭐 감 떨어지는 거 보고 앉아있어. 대기주의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동분계 자본주의가 자동분계할 수 있나 여보세요. 한번 보라고. 야 가가지고 이근희한테 자본주의가 자동분계할 때는 당신 재산자 내라 하면 어느 놈이 내놓겠노?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이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 보면 이윤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실제로 이윤율이야. 실제로 여기 이윤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경기 순환같이 말이야. 이윤율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윤율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건 이제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막스가 이윤율 저하 경량의 법칙, 자, 이거 두 개야. 이윤율 저하 경량, 상승 경량, 이래가지고, 이런 이윤율의, 지금 이 저하 경량, 상승 경량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이윤율 저하 경량의 법칙을 가지고 이윤율이 저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경량 자체는 저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이것도 경량이야. 상쇄하는 요인들이라는 것이 상승 경량이라고. 경량이라고 하는 건
막스는 경량을 법칙으로 봤다 그랬잖아. 경량은 법칙이야. 이것도 법칙이고 이것도 법칙이라고요. 근데 왜 이윤율 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윤율 저하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 법칙 자체가 이윤율 저하니까 이윤율의 저하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니까 아까 저 있었잖아. 자본이 평균 이윤을 넣는다 했잖아. 자본이 평균 이윤을 넣는다 이 말이야. 자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 평균 이윤을 넣는다 이래 뿌리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니까 그럼 자본을 가만히 두란 말이야. 가만히 두는 것 같으면 신비한 힘에 의해서 평균 이윤을 얻을 거 아니야. 투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평균 이윤율만큼 말이야 자본이 자꾸 클 거 아니냐고. 이봐, 이 자본을 M이라 하자고. M 플러스 1 플러스 평균 이윤율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Rn 그지? 이런 식으로 복리로 자꾸 커진다니까. 자, 처음에 자본 100을 자본이 얼마 있다 이러자고. 1년 후에는 M에다가 1 플러스 R 여기는 100원인 것 같으면 100원이야. 100원인데 평균 R이다. R. 이 평균 이윤율이 아까 같이 20%로 가자고. R이 20%로 가자고요. R 20%는 것 같으면 120원이 되잖아. 120원이 된다고. R이 0.2가 되니까 120원이 되잖아. 그 다음에 뿌리면 또 이거에다가 20%니까 1 플러스 R에다가 2가 되잖아. 2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본은 가만히 금고에 넣어놨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갈잖아. 그래서 부르주아 경제학자가 그 자본론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니, 우리가 모두 말이야, 은행에서 지금 20%, 연간 20%의 이자율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돈 있는 사람은 모두를 말이야, 은행에다 그냥 예금을 해버리면 예금액이 20%씩 늘어나고 그러면 사회 전체가 20%씩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 되겠어 안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모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을 전부 은행에다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럼 은행 놈이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20%를 어떻게 주는 거야? 어디서 이자 줄 돈이 어디서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막스가 이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비한 힘에 의해서 노상 20% 이자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이윤율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하고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친구 책에 그 당시에 아담 스미스가 살고 있던 당시, 리카르도가 살고 있던 당시, 리카르도는 1820년대에 살았다고. 이 친구는 1776년에 그 국부론 썼잖아. 1776년에 국부론 썼다고. 이 친구는 1826년인가 26년인가 이래가지고 과세와 뭐 정치경제학을 원칙하는 그 책을 쓴 거야.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을 봤어요. 보고는 이윤율을 저하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막스가 보기에는 그 설명이라는 것이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설명을 이 제3편에다가 지금 적어냈다 이 말이야. 특히 그 앞에 제13장 3편 13장에서 그렇게 했는 거야. 스미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자본이 자꾸 증가한다 이 말이야. 자본이 자꾸 증가하니까 이윤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스미스가.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윤율이야. 평균 이윤율이 저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산업 부문에서 자본량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윤율이 저하한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옳은 측면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자본량이 증가한다 이랬을 때도 새로운 기계를 많이 가져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생산 방식을 혁신을 하고 상품도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이래 뿌리면 시장도 만들어내고 상품도 잘 팔리고 이래가지고 이윤율이 증가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동차 산업이라 하자고.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모델을 낸다 이 말이야. 요새 뭐 녹색인공 뭐고 이래 싸움시나 그런 그지 휘발유 많이 안 쓰든지 뭐 딴 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아무리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고객을 시장을 많이 개척할 수 있고 그러면 해가지고 이윤율이 저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경우도 많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막스가 자꾸 그런 이야기는 자본이 증가한다 해가지고 이윤율이 저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생산 방법 경쟁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쟁은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지만은 경쟁 심하다 해가지고 이윤율이 왜 저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리카도가 이제 또 나와요. 리카도. 근데 지금 아담 스미스는 알아둬야 될 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고 1776년에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기계제 대공업이 발달 안 했어요. 기계가 없었다고. 전부가 매니팩처야.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공장제 수공업.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 아담 스미스 그 국부론 내가 번역할 때 아담 스미스가 이 공장 주인하고 노동자를 구별을 안 해요. 매니팩처 주인도 가서 같이 일을 막 자꾸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이 공장장이야, 이놈이 노동자야 이러면서 내가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번역하는데.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기계의 의미를 잘 모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이제 하고 그다음 리카도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 내가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리카도 이야기는 거기에 231페이지 있잖아. 이래 이제 지금 리카도는 또 그 생각이 뭐냐 하니까 농업은 자본주의적 농업이야. 자본주의적 농업. 내가 자본주의적 농업을 이야기했지. 농업인데 자본주의적 농업은 우리와 같은 그런 농업이 아니야. 자본주의적 농업에는 이 농업 자본가가 있다고. 농업 자본가가 있어가지고 농업 자본가가 지주로부터 땅을 빌린다고.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고 농업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농업 자본가가 돈을 다 대는 거야. 지주한테는 땅만 빌려가지고 농업 노동자 고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나오는 판 중에서 일부를 지주한테 지대로 갖다 준다 이 말이야. 지대.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대를 받고 이 친구는 임금을 받고 이 친구는 이윤을 얻는 거라고요. 그런데 농업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이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해가지고 인구가 증가한다 이 말이야. 인구가 증가하는 것 같으면 경작 면적을 넓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작 면적을 넓히면 점점 그 비옥도가 낮아지는 곳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자꾸 경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자본주의적 농업 이런 거야. 자본주의 농업인데 이거는 영국이 독특하지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다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부가 그 농업은 주로 소농이잖아. 소농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자영농민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어떤 보자고. 이게 이제 저거야. 이 토지인데 여기가 지금 비옥도가 가장 크다고. 토지가 이제 비옥도가 낮은 거로 가는 거야. 비옥도 순을. 비옥도가 가장 높다. 조금만 일하더라도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점점 갈수록 이제 일하더라도 농산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산출량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만큼 이 토지가 경작이 됐다 하면 대체로 생산량이 이만큼 이게 제로고 이만큼 저거를 OB만큼의 토지를 경작했다 하면 말이야. 이 총생산물이 OAB만큼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 가정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거는 OC만큼은 늘 임금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 본다고. 그러면 이봐. 경작 면적이 OD만큼이 경작이 됐다 이러자고요. OD만큼 경작되면 총생산물이 OD, EA 이만큼의 그지? 생산물이 저기 되는 거라고. 근데 가만있어. 내가 너무 자꾸 가네. 미리 여기까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까지 O, B, C, D, F네. 여기까지 OF만큼의 경작을 했다고 보자고. 경작을 해버리면 자 이거는 임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CFG 요만큼은 여기 이제 임금 수준이라고 해서 요만큼은 임금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임금으로 들어간다고. 이만큼 경작했다면 총생산물이 OF하고 H네. HA 요까지의 그가 총생산물이야. 총생산물이라고. 그지? 왜냐하면 여기서 요 점에서 이만큼 생산이 되고 요 점에서 또 이만큼 되고 요 점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생산물이 된다고요. 그리고 요만큼은 이제 임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요래돼 가지고 이걸 J라 하자고. 지금 말이야 O를 경작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고. 이 사람은 이 경작을 해가지고 OA라는 만큼의 생산물을 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F를 경작하는 친구는 F 이거 면적은 똑같다 하죠. 1A카라 하자고. F를 경작하는 친구는 FH만큼의 생산물을 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본은 똑같이 전부 100원씩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자고. 100원씩. 이 땅을 빌린 사람은 OA만큼 100원을 투자해가 OA만큼의 생산물을 얻고 이 F 땅을 빌린 친구는 FH만큼의 생산물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럴 때 이 O 토지의 지주는 O라는 이 땅을 가진 친구는 이 땅을 경작하는 자본가에게 AJ만큼을 자기에게 지대로 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만약에
AJ만큼의 지대를 지주한테 주지 않으면 이 땅 주인은 이 F를 경작하는 놈한테 야 당신이 이거 경작해라 이럴 거라고. 근데 경작해 보면 F를 경작하는 친구는 여기 오면 자기는 OA만큼 생산물을 내가지고 AJ만큼을 줘뿌리더라도 지주한테 주더라도 여기서 경작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난이 지주에게 가는 지대가 된다 이 말이야. 지주에게 가는 지대가 되고 요것이 농업자본과 이윤이 된다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D까지 경작을 했다 하자가 5D까지 경작을 했다 이렇게 돼 버리자고. 그래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니까 보라고. 지금 이 생산물 전체는 OD, EA만큼 이런 이제 생산물이 될 거 아니냐고. 그지? 생산량은 이만큼이 된다고, 이만큼이. 그런데, 자, 밑에 이게 전부가 이제 임금이 되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전부가 임금이, 여기까지는 임금이 되어버리잖아. 그리고, 이 위에 전체는 전부가 지대가 되어버려요. 이윤이 사라진다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 여기까지 경작했을 때 이것이 지대가 되고 이것이 이윤이 되고 또 이때까지 이렇게 해버렸을 때 이게 지대가 되고 이게 이윤이 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윤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경작 면적이 자꾸 가면 갈수록 늘면 늘수록 이것이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저거라 이 말이야. 수학 체감의 법칙이야.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은 이윤이 임금 총생산물 자체가 임금하고 지대로 구성돼가 이윤이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윤율이 자꾸 저하한다 이렇게 지금 리카르도가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스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니까 야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 왜 농업에는 왜 기술이 발전 안 하느냐 이 말이야. 기술, 농업 기술, 비료가 더 좋은 비료가 나오는 것 같으면 여기서 투자하는 놈이 말이야 A만 하니까 이만큼 A 프라임만큼 할 수 있고 이래 돼 버리면 결국 생산할 수 있는 이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겨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래 버리면 이만큼 경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지대고 이게 이윤일 거 아니냐고. 기술 혁신을 하고 기술이 개발돼 버리면 농업에서도 토지의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이윤율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자기 앞에 있던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이야기했던 이윤율 저하를 막스가 이제 제대로 적을 했다 이 말이야. 반박을 했다고 말이야.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러면 막스 너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편이 그러는데 또 한번 보라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제 3편은 의미가 있다고. 지금 3편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상업자본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자 낳는 자본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토지 소유란 말이야. 이 3편에서 산업자본이 끝이 나요. 산업자본에 대한 논의가. 산업자본을 총괄하는 이 제3편이라는 것이 산업자본을 총괄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산업자본을 총괄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1권에서는 결론이 뭐야? 자본이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노동자들은 실업자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제1권이 그거야. 노동자들이 실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막스가 이 자본의 축적에 따라서 자본 축적이야.
자본 축적에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 계급의 운명이야, 그지? 노동자 계급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3장, 제1편의, 제1권의 결론으로 제시했고, 제1권의 결론이야. 그지? 제1권의 결론이야. 산업예비군이 자꾸 생긴다. 산업예비군이 된다는 거 아니야. 노동자 계급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이 전부 자꾸 산업예비군이 된다 이랬잖아. 이제는 이 3권이자, 그지? 3권 제3편에서는 뭐라 하니까 자본 축적에 따라 자본가 계급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본다 이 말. 자본가 계급의 운명은 자본가 계급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려고 하면 이윤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야. 자본가들은 자본의 가치 축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는 이윤율이 낮으느냐 높으냐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3권 3편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가 계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하자면 이윤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 산업자본을 총괄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3권 3편이라는 것이 자본론 전체에 있어서 산업자본을 총괄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1권은 노동자 계급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권은 이제 자본가 계급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고. 오늘 그 정도 하자고. 그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거 이윤율 저하경량 법칙을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자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그 정도 합시다.